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그 혁신당, 혁신사당, 진보당까지 전부 다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그 진짜로 용광로 선대위 내지는 어떤 정권 수립 의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가 9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을 하고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그 진보당의 대선 예비 후보였던 김재현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비례성 확대 강화,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각자 자기 요구들을 내세우면서 뭐랄까 이번 기회에 이제 통합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자기들의 어떤 그 의사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진보적 어젠다들을 같이 던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에서 이제 트랙터 농민대회에서 또 상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서 이제 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대선 기간 중에 좀 자제해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젠다 이재명 대표의 비전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편승하고 싶어하는 그 사방에서 여러 세력들의 시대적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을까는 오롯이 새로운 정부의 몫이겠습니다만 진짜로 통합을 원한다고 하면 진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하면 일단은 그 목소리는 이게 선제 통합과 선제 지원을 하고 그 목소리는 조금 나중에 내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민대회 올라오시는 분들도 절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농산물 수입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 관련한 최저가 유지, 그다음에 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에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농민연금부터 시작해갖고 이 농업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지원책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동은 어느 정도 아무리 이게 이제 정치판이긴 하지만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정당들이 그러니까 정의당 빼고 정의당은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권영국 후보는 또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까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하세요. 네. 또 뭐 그러고 있어가지고 아직 심상정이 정계 은퇴를 안 한 이상. 심상정 그 옆에서 막 웃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얼굴 파리를 하고 있고. 나 깜짝 놀랐어. 나중에 결국은 또 김문수하고 우리가 말이야 그때 학생운동할 때 같이 고문 받을 때 말이지 그랬던 사이야 뭐 이러면서 또 그쪽에 가서 막판에 가서 또 표를 기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고. 민주노동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판에서. 당원들이 있는데 그런 짓은 못하죠. 아니, 당원을 생각하는 애가 아직도 심상정을 놔두고 있나?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거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그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하고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김장하 이사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 김장하 안 보셨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안 봤습니다. 울컥울컥하는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근데 제가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의외로 이게
반향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기사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사실 어른 김장하러 이제 원래는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이셨지만 최근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져서 그렇죠. 더 큰 관심을 모았죠.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후보가 10일 날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나온 얘기는 저도 되게 이 장면을 봤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고,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장하 선생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주의 제일 꽃이 다수결인데 그게 무너진 판이어서 걱정이 돼서 문판사한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문형배 예. 헌법재판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끔씩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나, 이번처럼.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 또 하십니다. 이제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직 지들한테는 끝나지를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곱씹으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장하 선생 60년간 한약방 운영하면서 경남 지역에서 장학사업, 학교 설립, 기부, 뭐 문화예술, 시민사회 후원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음. 책도 있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던 한 그 장학생이 있었는데, 그 김장하 선생이 아유 이게 다 우리 나라가 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지탱하는 거다. 지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저는 주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분 평범하다고 했는데 부활된 양심냉장고에서 첫 번째 양심냉장고의 주인공이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형배 재판관이 아직까지 결혼 이후에도 어렵게 공부를 마치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았지만, 어렵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재판관이 된 이후에도 지금 재산이 4억밖에 없으시잖아.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전셋집전도 있으신 거죠. 그 청빈한 삶을 살아오면서 본인의 법적인 어떤 양심적인 이런 거를 지켜갈 수 있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 하나를 키워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여기 뭐 음수 사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는 지가 가르친 장학생들을 사실상의 지네 조직의 어떤 하부 조직원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그따위 장학사업 내지는 인재 양성을 해오는 일부 대기업이나 어떤 대단들이나 이런 데 출신들하고는 그 격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김문수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까? 아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 어른 김장하 그 다큐에서 보면은 막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딱 만나고,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정치인 다 만나주고, 그다음에 이 경남에 사시니까 전화가 와요. 빨리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냥 평등한 사회, 사람들한테 나누는 삶, 이 계속 하시거든요.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경남 지역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평생 해오셨다는 거, 정말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인 것 같고요. 저도 언젠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젠가? 나이 50 지금 실천하세요. 네. 네, 실천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